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팔로하고 관련된 얘기잖아요. 수정이랑 팔로랑 다. 근데 그러면 세종식물원 사장님도 계속해서 연중 홍보비를, 광고나 홍보비를 많이 쓰고 계신 상황인 거고, 근데 청소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서야 홍보비는 안 써요. 유튜브에 좀 나오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유칼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 이제 공식 영상에 나올 만큼 좀 먼저 시작하신 사장님이시고, 그러면 제가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제가 거꾸로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 어디다 파세요? 왜냐면 저한테 어디다 팔아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한 번도 나무 못 팔아봤다. 나는 트럭에다가 싣고 봄에 오일장이나 아니면은 그런 장설 때 철쭉이나 관상수 하시는 분들이었는데 쫙 싣고 나가서 이렇게 이렇게 투박한 화분에 담아가지고 그럴 때 소비하시는 분도 있고, 난 지인 판매가 많아 이러신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블로그를 운영을 하세요. 그래서 블로그에서 나무를 판매하시는데 블로그에 나가는 나무가 질이 자기는 제일 좋은 걸 내보내시는데 왜 사진과 후기가 올라오니까.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못 팔아보신 분들도 있고 안 파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팔로가 없어서 어떻게 팔로를 잡아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제가 간단히 정리해드리면은 세종식물원은 도매와 소매의 비율이 50대 50이고 온라인 쇼핑몰도 2개 정도, 이제 더 이상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아는 것만 2개거든요. 근데 황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파생 농장들도 있지만 이 도매상, 도매하시는 분들과 많이 아시기 때문에 이 근처에 그 파생 농장들의 팔로도 도와주실 정도로, 그러니까 유통 라인을 아시는 거죠. 근데 경매 시장에 내기도 해요. 네네, 도매 비중이 높으시고, 청솔농원 대표님은 조경 쪽이기 때문에 조경 회사가 많아요. 이제 유튜브가 이렇게 조금씩 나가면서 이제 그 전원주택 하시는 분들이 이제 와서 사가는 것이 좀 많아졌고, 주로 조경 회사에서 많이, 어차피 내가 조경수 생산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많이. 근데 앞으로 시장이 점점점 비대면 시대로 가면서 이 일반인들을 상대하는 소비자들의 비중이 높아질 것 같은데, 그러면 팔로 계획이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사실 일반 소비자가 전문적으로 판매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뭐 조경업자들 찾아가거나 아니면은 일반 그 도매상들 이제 소매하는 데 가서 내 거 사달라고 하면 완전 헐값으로 이제 평가할 테고, 그래서 이거를 갖다 쉽게 하는 거는 전 이렇게 얘기해요. 좋아하는 걸 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영화를 좋아하거나 내가 등산을 좋아하거나 뭘 좋아하면 그런 카페나 그런 활동을 하면서 그런 분들한테 홍보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무를 키우다 보면 내가 공부하려고 그와 관련된 카페나 그런 모임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런 이제 내가 공부하던 그런 카페나 그런 모임에서 홍보를 했을 때 네.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이번에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쪽 충북 쪽에 하신 분도 그분 홍보를 다른 분이 해주셨어요. 왜냐면 제가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우리 카페에 올라온 글인데 나무가 너무 좋아서 다른 분들한테 소개시켜준다고. 거기에 제가 분명히 거길 놀러 갔을 때 나무가 몇 개 없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가서 사진 찍었을 때 거기 꽉 차 있더라고요. 저는 신규 조성을 해갖고 나무가 없는 줄 알았더니 다 팔고 나서 없는 거였어요. 근데 일반적인 분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크게 파는 게 편하시지, 개인 상대로 하나, 10개 이렇게 파시면 되게 힘들어요. 맞아요.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많이 활용하시면 쉽게 남들한테 홍보하면서, 그리고 나한테 왔던 그런 분들이 또 홍보를 해주고, 그러면서 매년 오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갖다가 내 사람을 한 분 한 분 만들다 보면 이제 서서히 물건 파는 건 나중에 없어도 못 팔게 돼요. 근데 이 팔로에 대해서 걱정 많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카페나 동호회 활동을 안 하시는 연배가 높으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아니면 나는 지금 이미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이 나중에 은퇴했을 때를 생각해서 나무를 이렇게 부업처럼 투자처럼 키우시는 젊으신 분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내가 팔로를 개척을 한다라는 것 자체에도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정찰제가 아니라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네. 내가 짊어지고 시장바닥에 나가서 팔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지. 그것도 없다면 내 물건에 대한 자존심,
자부심도 없고 내 물건이 좋다고 알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정도면 농사 짓지 말아야지. 나무 키우지 말아야지. 그리고 이제 팔로를 먼저 알아보고 시작을 해야죠. 그냥 무턱대고 아무리 잘 키워놔도 팔리지 않으면 그냥 몇 년을 키워도 그냥 이게 팔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영원히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팔로도 알아봐야겠지만, 근데 요즘은 다 도매상에서 거래가 되거든요. 그리고 경매 시장도 다 운영이 되고, 먼저 그런 것들을 돌아보고 내가 향후 이 나무를 2, 3년 후에 키웠을 때 이런 나무가 이런 데서 이렇게 거래가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또 그런 데 가서 물어보고, 내가 이런 걸 키우려고 하는데 이런 거 여기다 탈 수가 있냐라고 또 물어보고 해야지. 그냥 누가 이거 심어놓으면 돈 돼. 그러면 돈 돼? 그럼 네가 팔아줘. 도장 딱 받고 그러지 않는 이상 그건 절대 믿으면 안 돼요. 도장 받아도 안 된다. 도장 받으면 저 같은 경우 생산자는 물건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어야 와서 가져갈 거 아니냐. 물건도 안 좋은데 누가 사가냐. 하여간 물건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팔로 걱정을 해라. 나는 저는 그래요. 물건을 만들어 놓고 팔로 걱정해야지. 물건은 뭐 이렇게 생겼는지 팔로 걱정하고 있으면 누가 사가냐고요. 물건은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제가 20년 동안 해본 경험에 의하면 물론 많이는 안 나가겠지만 팔로는 다 있다. 누구든지 와서 사간다. 이렇게 와서 없으시면 에메랄드 그린 2m짜리 진짜 A급으로 있어요. 대한민국 최고 이렇게 좋아. 와서 가져간다고 사간다고 다. 근데 이렇게 생기면 누가 그냥 가버리지. 그러면 제가 최근에 경험한 건데, 저 애기 동백을 제가 한번 이 제주도에 있는 카페에서, 마누르블랑이라는 카페에서 애기 동백 사진이 너무 예뻐서 나도 애기 동백을 한번 키워보고 싶은데 어디서 사야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누가 가지고 있는지. 네이버에 쳐봐도 안 나오고. 그래서 청설농원 사장님한테 부탁을 했더니 애기 동백 가지고 있는 광양 사람을 내가 알아. 그래서 제가 구했거든요. 근데 내가 소비자라면 어디에서 애기 동백을 사야 되느냐. 우리 직원들 혼내켜야겠네. 살 데가 우리 게 검색이 안 되네. 애기 동백을 살 곳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농업용 플랫폼도 나와 저처럼 어떤 나무를 사고 싶은데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한 거예요. 생산자 같은 경우에는 판매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있어. 내가 전북 정읍에, 청솔 농원에 내가 뭐뭐를 키우고 있어 라고 해서 알려준다라고 하면 어떠한 소비자가 검색해서 찾아 들어가서 검색어에 걸리면 매매가 이루어질 수도 있게끔 우리가 도와주는 농업용 플랫폼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팔로 확보에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애기동백 검색했는데 그게 걸리고 나와서 들어갔었으면 거기에서 그분은 전화해서 애기동백 갖고 계세요? 몇 센치짜리 갖고 계세요? 택배 되나요? 가지러 가야 되나요? 이제 여쭤봤겠죠. 그래서 이런 농업용 플랫폼을 준비 중인데, 그 농업용 플랫폼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은 팔려고 한다는 기준보다 살려는 사람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기준을 맞추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 입장보다는 구매하고 싶은 사람들이 와갖고 여기서 가서 찾을 수 있어. 여기에 가면은 있어.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그분들이 이제 그 품목들을 갖다 홍보를 해준다면 아마 나무를 구입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시겠죠. 그 농장은 봄 매출이 최고죠. 아무래도. 봄에는 메이저급들이 너무 많아요. 돈을 쓰다 보여. 그래서 오히려 저 같은 화분 재배가 좋은 게 그거예요. 봄에는 좀 기다려주는 거. 왜? 메이저급들이 소지를 하고 나면 다 나한테 와. 화분이라 나는 한여름에 나가도 상관이 없어요. 네, 오히려 더 좋아해. 그리고 더 찾아요. 일부러. 그래서 화분 재배를 할 경우는 굳이 봄을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매출액은 제일 높긴 해요. 이게 지금 세종식물원 사장님처럼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이렇게 그 네트워크가 갖춰져 있잖아요. 네. 저는 20년을 했었는데 없었어요. 맨 조경회사 뭐 이런데 중간 낙가마들 해가지고 했었는데, 제가 그 조경회사는 그 현장에서 쓰는 물건만 딱 제가 있는 것만 딱 가져가고 또 다른 현장 가갖고 이 물건이 없으면 안 하잖아요. 전국에 있는 제가 조경회사 다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조금씩밖에 이 사람이 또 나중에
내가 갖고 있는 걸 또 공사를 하게 되면 또 와서 사가겠지만 이제 그런 아까 이런 네트워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물량이 많이 못 나갔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포트 재배 이제 시작한 지가 아까 말대로 이제 초창기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에 나간 지가 2년 됐단 말이에요. 2년 돼가지고 느끼는 점이 아까 말씀처럼 세종식물원 사장님 말씀처럼 2년 동안 보니까 물량도 많이 나가고 아는 사람도 많고 막 여기저기 연락 오고 해가지고 지금은 조경 회사보다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게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알려져서 좀 매출도 많이 늘어나고 판매량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꼭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만이 이게 홍보가 이제는 농장도 내 농장을 홍보하는 게 정말 중요해졌구나. 청솔 같은 경우도 유튜브 스타세요. 그래서 많이 느껴요. 네, 평상시에 보면은 하얗게 선크림 바르시고 유튜브 스타시고 전화를 워낙 많이 받으셔서 이제 이 홍보의 힘을 아셔서 이제 생각하고 계시고, 농업용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우리가 준비했던 것도 농장주를 도와드리고, 여기에 누가 있다. 완주에 가면 황 대표님 계시고, 세종시에 가면 신중호 대표님 계시고, 그다음에 정읍의 청솔농원에 가면은 최정호 대표님 계시고, 이거를 있으면 소비자가 알고 거기를 찾아갈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이제 농업용 플랫폼을 준비 중인데, 사실 아까 질문이 있었어요. 최소한 홍보에 이건 해라. 근데 신중호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좋아하는 활동, 영화든 뭐 자동차든 뭐든지 간에 동호회 카페 활동을 하더라도 거기에 가서 글을 올리든 활동을 하면서 내 농장을 최대한 홍보하고, 정한되면 물건 싣고 나가서 시장에 팔 용기라도 가지고 나무를 심어야 되고 그렇게라도 팔 생각을 해야 된다. 가만히 나무 잘 키워놓는다고 해서 누가 알아서 팔아주는 거는 아니다.